안녕하십니까. 예,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. 예, 오늘은 부가세법상의 어, 공급시기와 공급시기의 원칙과 특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예, 참 대부분의 회사들, 중소기업, 참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거,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징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시기상의 문제를 너무 조금 좀 잘 모른다고 할까요?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까요?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에 한 4,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. 부가세 환급이 거의 나오면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. 관련 서류 내라고. 네. 보통의 이제 매입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뭐 유형자산을 크게 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계약서 가져오라고.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. 계약서상의 공급 시기가 이렇게 되는데, 세금계산서 잘못 끊었네. 이런 부분에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. 사실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해서 막 돈 줄 때 발행하는 거 아니고요. 세법상에 명확하게 그 공급 시기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요. 물론 그 생계에서 발행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위를 좀 볼게요. 예, 일단 원칙은 재화 용역 좀 구분이 되는데 그 공급 시기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한 날, 인도할 때, 뭐 세법에서는 뭐 인도할 때, 뭐 제가 이용 가능할 때, 뭐 이렇게 막 어렵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뭐 일반적으로 인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공급이 완료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만 보면 제가 인도될 때 딱 생계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, 용역도 완료가 됐을 때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그 특례였나요? 거기에 뭐 1개월 합산해서 뭐 발행할 수 있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월 말에 한꺼번에 좀 발행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그 어떤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 뭐 생계서 발행은 뭐 꾸준히 하던 것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나누어지는 뭐 용역을 받을 때라든지 뭔가 유형자산을 살 때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특례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제어가 인도될 때, 용역 공급이 완료될 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특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공급 시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뭐 대금을 빨리 받는다. 받고는 뭐 공급 대가를 받으면 바로 소형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그 먼저 받고 받았을 때는 소형계산서 바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. 선수금, 선수금 받을 때는 바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. 특례가 1번이고요. 특례 2번이면 바로 받고 발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발행하고 7일 내에 입금이 되면 생계서 발행을 인정해 주겠다. 7일 규정이 특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특례 뭐 3-1, 3-2로 구분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두 번째 3번이 7일 이후에 돈을 받더라도 1번 케이스, 2번 케이스에서는 봐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. 특례 3-1을 보면 계약서에 뭐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기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면 오케이 그것까진 봐주겠다. 그 다음에 특례 3-2는 같은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그 전에 사용계약서를 끄는 거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런 건 인정을 해주겠다. 어렵죠?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여러 가지 그거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 거래들이 있습니다. 그 형태 거래에 맞춰서 사용계약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. 뭐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원칙을 알아야 된다. 그 다음에 특례 1, 특례 2, 특례 3-1, 특례 3-2까지
예,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원칙은 재화가 인도될 때, 그리고 용역의 경우에는 용업이 완료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인데, 특례 1번, 예,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. 그리고 특례 2번, 바로 받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해주겠다. 네. 특례 3번, 7일 이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청구 시기,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면 인정해주겠다. 특례 3-2번, 예, 같은 과세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그 해당 금액을 대금을 지급한다면 그거 인정해주겠다. 네, 이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안들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사실은 뭐 발행하는 사람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그 과산세만 내면 되죠. 근데 이제 매입을 받는 자는 그거에 따라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돼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도 재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제때 받았는지 체크해 가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특정 거래, 여러 가지 거래 유형이 있는데 그 거래 유형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